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코로나가 갑자기 2,000명이 됐습니다. 일본에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늘어나가지고 다 진압했다던 코로나 다 돌아왔나 다시? 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오키나와 지역 주민 중에 감염자가 하나도 없는데 일주일에 10명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오키나와에 쇼핑 나왔던 미군 부대 안에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외무성이 가짠게도 미국에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니네 지금 주일 미군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말이야. 코로나 청정국 안에서 이렇게 캠프 안에서 미군 기지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 정말 미군들 억울해서 환장할 노릇인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임무교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군기지에 갇혀 있었는데 그럼 코로나가 뭐 자생했어? 뭐 페덱스로 배달돼서 왔겠어? 갑자기 미군한테 승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빙고 택배 배달로 왔네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게 오키나와잖아요. 오키나와. 요게 다 오키나와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확진자가 되니까 미군이 왔다 갔다 하던 상가나 미군들 자주 출몰하던 지역에다가 어쩔 수 없이 검진소를 세운 거예요. 딴 데는 안 세워. 자기가 돈 내고 40만 원 내고 지가 스스로 지 돈 내고 받아야 돼. 그거 받으면 왕따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나 이것도 지 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진료소 자체를 안 찾는데 미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키나와에다 진료소를 차려보니 오키나와 안에서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키나와가 이 정도 일지인데 도쿄, 오사카는 어느 정도겠냐고.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지금 거기 검사하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야. 검사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일본은 오키나와 지사들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도대체 니네 동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키나와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후원 못 해줘.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오키나와 지사는 뭐라 그럴까요? 다 까봐. 니네들도 해. 니네들도 검사해 이 새끼들아. 우리 2,000명 나왔는데 니네들도 실제 검사해봐봐. 그래야 우리가 니들한테 뻗쳤는지 니들이 우리한테 뻗쳤는지 확인될 거 아니야.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상가 폐쇄하고 셧다운 내리면 보상금도 줘야 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방역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나라는 청정국이야. 그래서 애초에 올해 예산에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어. 왜냐하면 청정국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미군이 또 한 건 해준 겁니다. 일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일본 국민들이 바보라 할지라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검사라도 제대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안 나와. 네, 이걸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만 지금 전국 발병률의 10배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키나와 인구가 얼마 안 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가 10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0분의 1만 발병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구에서 10분의 1을 까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냐. 통계적으로만 따진다면 오키나와의 발병률이 지금 발병률이 일반적인 일본 전투의 10분의 1이라 그러면 10분의 1은 이미 다른 데도 퍼졌다고 봤을 때만 하더라도 몇백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럼 빨리 좀 해결해 줘. 이 부분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본 정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 모레 후지산이 터지게 생겼어. 그러면 오키나와는 떨어져 있어서 이거 영향 덜 받겠네. 니네 거기다 쓸 돈이 없다? 세상에. 지금 난카이 트로프 지진 나도 2,000조 원
피해고 후지산 지진 나도 2천조 원 분화해도 2천조 원이야 복구 비용만 해도. 특히 후지산이 예를 들어 터져버리게 되면 후지산 용암이 도쿄까지 밀려오는데 5시간밖에 안 걸려. 그러고 나면 일본 안에 5시간 안 있는 걸린댔어. 2시간이면 온다고 그랬어. 그는 화산 재고 용암이 흘러 들어온다고 쳤을 때 5시간이면 온다는 거야 도쿄까지. 그리고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 화산재가 깔리는 것만 해갖고도 일본의 문명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이 화산재가 얼마나 독하냐면 특히 이제 일본 화산재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제라서? 일제라서 더 그래? 그래요. 아주 흙이 지랄이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유리 결정처럼 화산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늘 있잖아. 유리 아프겠다. 깨졌을 때. 와, 상처를 내겠네. 그렇지. 응. 그런 화산재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와우. 이게 피부에 닿으면 무조건 뚫고 들어오고요. 눈이나 이런 데 쓸리면 이게 그냥 상처를 내요. 그런데 여기에 알칼리가 굉장히 독해. 독성이 있어. 그런데다 또 미세해. 그래서 이게 한번 터져 나오잖아요. 이 화산재가 쓸고 지나간 지역은 기차, 자동차, 전자제품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일단 흡입되면 인간이고 기계고 다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화산재가 발병해서 쏟아지게 되면 그걸 흡입하는 순간 무조건 폐렴이나 뭐 이런 거 병증 증세로 아이고.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화산이 터지면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10cm 정도가 쌓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로 씻혀지지도 않고 떡지니까. 긁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깔리는 순간 그 지역은 농작물을 비롯한 어떠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한다는 거지. 그 성명 같은 거지. 그렇지. 정확한 표현이네. 감남암으로 만들어진 성면 같은 거예요. 성면 쪼가리 같은 게 날라온다는 거지. 무섭다. 요게 화산인 거고, 지진은 금방 끝나.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뭘? 만약 난가의 트로프트가 주저앉으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갑자기 흔들흔들하더니 이빨 뽑히듯이 땅이 쑥 꺼져요. 그리고 바닷물이 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화산 폭발보다도 더 큰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흔적도 없이 원폭의 50배 가까운 파괴력으로 그냥 그 지역 일대를 산산조각 날려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건 금방 끝나. 자, 이런 상황인데 오미크론이 걱정이냐고. 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오미크론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거지. 코로나 따위 뭐 괜찮네. 차라리 오미크론이 있는 오키나와로 도망을 가야지 사는 거야 지금. 그렇겠네. 도쿄 오사카지 그 관동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정도네. 그래서 이 얘기를 갖고 못 오게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해봅니다만 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대책도 현재 일본 정부는 세워놓고 있질 않아요. 이게 이제 뭔 대책을 세울 거야? 1년 안에 있겠어. 터진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터지면 어디로 가라든지 그럴 수가 없어. 뭐 어떤 형태로 갖고 대피를 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 각자 화산 폭발에 대비해서 집에 생수하고 화장지하고 변기를 비축해 두세요. 그리고 변기를요? 그럼 이제 화수구도 막힐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놓고 자 일단 화산 터지면 ATM기 안 됩니다. 네, 현금 인출 못 해드리니까 평상시 현금 좀 뽑아놓고 계시고요. 주변에 친척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안전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주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요게 국가의 대책이야 일본은. 이거를 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방역 잘했다고. 뭐 대구대 교수인가? 대구에 무슨 어디 교수인가? 근데 제발 가라고 그런 훌륭한 나라를. 일본처럼 했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제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천재지변으로 망하는 거는 이 정치인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스스로 이제 깨우칠 생각은 안 하고 나 진짜 이 얘기 듣고 기가 막혔어.
자, 우리가 이런 이거 실제 발표예요. 재해가 생겨나게 되면 주변국들에서 구호를 하러 올 겁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공식 입장이야. 재난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서 구조에 올 때까지 버티라는 거지. 편하다 되게. 우린 안 간다. 되게 편하다. 미안한데 우리는 못 간다. 혹시나 가더라도 우리 제일교포들 거기 살고 계신 우리 제일교포들 구하러 가면 모를까? 자, 옛날처럼 진짜 구조대, 소방대, 수색견들 보내가지고 구조작업 지원해주고 1,000억 불씩 성금 갖다주고 우리 그런 짓 더 안 한다. 이제 못하지. 네. 예. 라고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아마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양이죠. 자, 아니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오게 만들래나? 그래서 윤석열한테 기대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얘기 나왔으니까 실제 공식 일본 언론에서 얘기한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국일보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한국 대선에 관심 큰 일본 윤석열 당선 기대하지만 낙관은 안 한다. 눈치는 있거든. 최소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될 것 같긴 한데. 윤석열 당선에 네. 기대가 크다는 거지. 그렇죠. 대다수 일본 언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이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편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징용, 위안부 소송 등 양국 현안이 워낙 난제인데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일 관계의 꼬인 매듭을 명쾌하게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윤석열이 마지막 희망인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뉴라이트에다가 돈 보내고 대학에다 돈 보내가지고 열심히 선거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자기 코앞에 이 불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외교가 폭망하고 있다. 미일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넘어가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음. 이 웃긴 게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윤 후보가 한일 관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토론을 거부하고 있어서 두 후보의 외교관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네, 대선에서 외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일본 애들도 답답한 거야. 윤석열이 궁금한 거지. 윤석열이 외교적으로 뭘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심지어 일본 대사까지 방문을 했는데 뭔 웬일이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은 법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겠지. 윤석열 수준으로. 네. 네. 일본도 답답해하는 윤석열.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으면 네. 아버지 동문수학한 사람들이 도대체 자네 아들은 생각이 어떤가라고 전화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건데 아버지가 좀만 정정하면 야. 또 호스로 그냥 호스로 그냥 호스들 힘이 없어가지고 네.